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운영자입니다. 요즘에 태양광 발전소 매매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분양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분양을 알아보다가 분양에 대해서 매출이 좀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불안하고 어떻게 준공될지가 모르겠고 뭐 언제 준공될지도 잘 모르겠고 예정된 기한 내에 준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내가 사고 싶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 매매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분양 업체들 상담하고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저희 쪽으로도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도 제가 이제 EPC 사업 개발이나 이런 쪽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발전소 운영하고 뭐 이렇게 솔라 트레이드라고 태양광 발전소 매매 전문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상담을 많이 들어오시는데 사실 저희만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있고 많은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믿고 기다리시는 고객님들한테도 다른 쪽 물건들도 좀 알아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불안한 부분, 안타까운 부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매매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해 하시는 마음을 이해를 하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정확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전화 오셔서 99kW 발전소 살려내는데 얼마나 들죠?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99kW 발전소를 저희가 1억 8천에서부터 4억 2천까지 매매를 했습니다. 똑같은 100kW 미만의 발전소를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다 보니까 단지 99kW를 지금 얼마에 살 수 있는지만 궁금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 99kW의 발전소가 모든 발전소마다 매출이 다르기 때문이죠. REC가 다르고 S&P가 다르고 적용되어 있는 금액들이 다르고 계약 기간들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99kW라고 해서 다 같이 동일하게 보면 안 되고요. 작년에 준공된 99kW의 발전소와 내년에 준공 예정인 99kW의 발전소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또한 REC가 장기거래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 매입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제 뭐 검토하셔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요. 오늘 화면을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태양광 발전소 매입 시 확인해야 될 사항,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출 근거 발전량과 REC나 S&P 등은 되게 중요한 얘기겠죠. 우리가 준공되기 이전의 발전소, 분양하는 발전소들은 예측치를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준공된 발전소는 확정치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기존의 발전량이 얼마나 나왔고 기존에 몇 달, 2월, 3월에는 발전량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알아야 발전 시간이 몇 시간이나 나왔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예측할 수가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발전소가 100여 군데가 넘다 보니까 발전량이 들어오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발전량이 많은지 적은지 3개월, 4개월만 발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작년 평균 4시간 발전량이 나온 데랑 비슷한지 그렇지 않고 1년 평균 3.4시간도 안 나오겠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준공된 발전소 중에 그것도 뭐 부장된 발전소 아니면 이격거리가 이렇게 좁아지거나 동서쪽으로 그늘이 가리는 발전소들 같은 경우는 3.5시간 미만으로 나오는 데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예상치를 3.8, 3.9로 제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상되는 수치가 실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 나오는 고정수와 변수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발전량이 작년에는 1년 평균 3.2시간밖에 안 나왔는데 내년은 4시간이 나올 겁니다 라고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확정된 금액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REC 가격이 얼마인지, REC 가중치는 얼마인지, 매출 변수나 보험 관계, AS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인버터 같은 경우는 무상 AS 보증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증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REC 가중치인데요. 제가 태양광 발전소 매매를 하면서 버섯 재배사에 대해서도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작물 재배사에도 진행을 했지만 단 한 번도 REC 가중치는 한 번 확정이 되면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법리 하에서 건축물의 가중치는 기존 건물이 건축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에 한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사시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하실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지 거짓말을 해서 맞지 않은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적관계 확인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 하면 기존에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살 때에는 간혹 가다가 396장의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390장만 내 땅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6장은 남의 땅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좋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사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명시가 돼야 됩니다. 고지가 돼야 됩니다. 사는 사람도 그 내용을 알고 내 모듈 6장이 남의 땅에 들어가 있구나. 그걸 알고 사야지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걸 숨기고 판매를 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 전선이 남의 땅을 지나간다든가 LV반 아니면 계량기함이 남의 땅에 설치가 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계들을 다 숨기고 거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적관계에 대해서 시설물이 정확하게 내 땅에 들어와 있는지 지적 측량 성과도를 확인을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전기공사, 구조물공사 내역 및 보증 내역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기공사 내역, 설계에 맞게 공사가 되었는지 전압 강화에 따라서 발전량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사실 현장을 둘러보다 보면 모듈이 몇 장 깨져 있는 경우도 있고 접속반에 스트링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전기공사와 구조물공사가 내역 및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보증 관계에 대해서도 이건 언제까지 된대요가 아닙니다. 보증 계약서, 보증 내역서, 품질 보증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류로 전부 다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도로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도로가 없으면 태양광 발전소가 개발행위를 받을 수 있습니까? 틀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내 땅에는 완공된 발전소에는 모든 발전소가 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개발해서 안에서 조개에서 설비를 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어떤 관리 관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공된 발전소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개발 행위를 어떻게 도로를 득해서 받았는지, 국어 점용을 했는지, 아니면 남의 땅에 대해서 사용 동의를 받았는지, 사용 동의를 20년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20년 후에 그 땅을 건축을 한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할 경우엔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계약이 됐고 어떻게 사용 동의가 됐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요즘에는 공유지분으로 설비가 되어 있는 도로를 공유지분으로 해서 설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한 예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발전소가 이렇게 준공이 되어 있는데 지적도를 떼봤더니 지적도에 도로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전소 현장에는 도로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지도를 봤더니 지도에는 아예 도로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도로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도로가 없을 수도 있다 보니까 아니면 도로가 있는데 어떤 도로를 어떤 권리관계로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 준공도서 및 인허가 서류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차후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다 보니까 관련된 서류들 아니면 준공도서에 관한 내용 아니면 도면들은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없는 서류가 있다면 어떤 항목이 없는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게 어디 있었지 하고 찾다 보면 찾을 수 없는 서류들이 많다 보니까 있어야 되는 서류와 없어도 되는 서류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왜 없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그 발전소에 대한 세금 완납 내역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하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또한 계약 내용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제 공사를 하면서 책임 소재 및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REC나 SMP 계약 관계, 발전 자회사와 계약 관계, 모듈 인버터 계약 관계 등 계약에 따른 잔금이 남아 있는 것들이 없는지, 보험 승계 관련 내용들은 어떻게 할 건지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를 대충 한 장짜리로 적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업무가 어렵습니다. 계약을 제대로 못해서 업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국내에 태양광 발전소 매매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제대로 써서 업무 이전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타업체에 조금 많이 한다라고 홍보를 하는 업체들도 명의 이전에 들어가서 제대로 업무 처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배워갈 수도 있지만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고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REC나 S&P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줘야 되고, 명의 이전 관련 조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언제에 어떻게 권리관계가 넘어가고 REC나 S&P 정산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제대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또한 그 이후에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명의 이전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발전자회사, 에너지관리공단, RPS 설비 확인 등 사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홀하게 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불안한 부분이 공사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공사가 날림으로 되어 있는 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태양광 발전소 매매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을 다니지만 현장에 가는 발전소들을 전부 다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책임질 수 없는 설비들이 되어 있으면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게 이렇게 잘못됐으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공이 현장에서 용접을 하는 경우들, 현장에서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경우들, 볼트, 맞볼트를 체결을 해야 되는데 피스로 그냥 결선을 한 부분들, 전기공사 제대로 안 된 부분들, 사실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놨는데 어느 현장인지 알 수도 있다 보니까 사진은 안 보여드리고요. 생산 시공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부실 시공된 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실 시공이 됐어도 좋습니다. 발전량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내용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 때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속이고 판매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제가 태양광 발전소 매매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 평가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솔라트레이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일을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었고 누군가 필요하다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EPC 사업 개발을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준공된 발전소는 내가 정확하게 평가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대충 남을 속여서 판매를 한다거나 내가 아직 잘 모르지만 하면서 배워야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업무 이전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책임 있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 부동산도 지금 이걸 한다래고 그냥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태양광 발전소 매매는 조금 다르게 면밀히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발전소를 운영을 하시면 20년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3, 4년 운영을 하고 말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안서가 나가는 경우들은 사실 기존에 저희한테 매입하셨던 분들한테 제안서가 먼저 나갑니다. 발전소에 대해서. 그쪽에서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쪽에서 계약이 안 되면 저희가 카페 홈페이지 블로그에 게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발전소는 사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6천여 분이 조금 넘게 매수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분들이 값싸고 좋으면 사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매입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판매하시는 분들은 내 걸 조금 속이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나?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이 안 좋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오픈하고 정확한 금액으로 계산이 돼서 정확한 평가 아래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대충대충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바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길어졌네요. 태양광 매매시장 굳이 저희 거가 아니더라도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고 분양하는 물건 중에도 좋은 설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검토를 해 보시고요. 혹여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또 문의를 해 주셔도 좋고, 그러면 저희는 자유롭게 참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굳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은 시장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올바른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